권용기입니다. 자, 2026 학년도 수능 문제집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올해 육모, 구모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웠고요. 최근 여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계사다 알 수가 있습니다. 1등급 45점으로 추정되고요. 2등급 41점으로 현재 대성마이맥은 수능 다음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와, 오답률. 우와, 50% 근접한, 50%나 50% 근접한 게 총 8개. 포식할 수가 없는, 물론 만점 받으면 엄청난 포식이지만, 와, 많은 학생들 정말 포식 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 전문화 해설 강의입니다. 전문화 해설 강의이고, 네, 제가 기억해 두었다가 오답률 높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문명, 나일강, 끝났죠? 이집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피라미드, 이집트, 길가메지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올림피아 제정, 고대 그리스, 갑골 전복, 상, 하라파, 모헨조다로와 관련된 인더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 문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인데요.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당삼체가 있어요. 당삼체가 있는데 쭉 보면은 이제 당삼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거 배웠다 라고 하는 거고, 절도사로 인해 중국이 분열된 틈을 타 건국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 포인트죠. 이게 뭐예요? 절도사로 인해 중국이 분열된 틈을 타. 절도사는 언제 등장한 거냐면 당이에요. 그리고 송초기 때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5대 식국. 당 멸망 이후에 5대 식국 시기 때 건국했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남하에서 화북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요에 연후 16주 차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요죠. 수시력을 편찬하였다. 원. 전현의 맹약, 요와 북송.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였다. 한 무제. 수도를 낙업으로 옮겼다. 이게 동주시대죠. 춘추전국시대의 개막. 황소의 난으로 국력이 쇠퇴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이죠. 오케이. 정답은 2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탈반도를 통일하고 서지중해로 팽창을 꾀하는 이 나라에게, 지금 이 나라한테 당했다는 거군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서지중해로 팽창을 꾀하는 이 나라한테 히스파니아까지도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군대는 자마 전투, 끝났죠. 여러분. 자마 전투 2차 포니 전쟁의 마지막으로서 카르타고의 한니발대, 로마의 스키피오의 대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는 로마라고 할 수가 있네요. 로마 공화국 때고요. 1번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였다. 아테네죠. 클레이스테네스가 마련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클레이스테네스 때 시행한 건 아닙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이제 사후에 페르시아 전쟁 때 시행된 것이 도편 추방대죠. 마련하였다가 이제 클레이스테네스고요. 페르세 폴리스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다리우스 1세. 베르댕 죄악으로 분열했다. 카를로스 왕조죠. 그의 사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호르텐시우스법을 지정했다. 로마 공화국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다.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4번. 이 문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많이 들었습니다. 우와, 많이 들었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레피투스, 안토니우스, 군인 정치가들의 난립으로 로마가 혼란스러워. 이 첫 번째 문장의 포인트예요. 레피투스 안토니우스 누구입니까? 그죠? 2차 삼두 정치와 관련된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관련된 바로 카이사르 파드죠. 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자. 그리고 레피투스 안토니우스 모두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를 괴롭혔던 서아시아는 누구예요? 그죠? 로마 공화국 때부터 시작해서 2세기 때까지, 팍스 로마나 시기까지 괴롭혔던 서아시아의 국가는 파르티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메디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디아가 이제 이맘때 이제 부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득보 메디아로 기억을 하셔야죠.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군인 정치가들은 여기서 군인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서 이걸 이제 군인 황제로 파악을 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인 황제면 군인 황제라고 나오는 거죠. 군인 정치가들은 집정관, 부관들 전부 다 군인 정치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피투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2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 거 파악하고, 기원전 로마 공화국 시기부터 해서 팍스 로마나 시기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서아시아는 파르티아지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로마 제국 시기, 특히 군인왕조 이후에 시기로 파악한 학생들은 이제 사스왕조 페르시아로 파악했다가 이제 틀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 아케멘스 왕조 페르시아죠. 데뷔 시름을 제대로 운영하였다.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 사스왕조 페르시아 등이 대표적이고요. 수도 니네베의 왕립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그 메디아 때문에 아시리아로도 파악한 학생들이 있었던 거군요. 보니까는요. 다음에 알렉산드로 제국의 분열 이후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르티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 파르티아는 셀레코스 왕조와 대립을 하면서 성장했던 국가였던 거죠.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폐하께서 왕국 내 위근화의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폐하는 앙리 4세구나. 프랑스의 위건호 전쟁을 끝냈던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네덜란드가 이 시기 때 그죠,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와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 찾기입니다.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영국령 인도 제국에 대한 이야기죠. 렘판토 해전 에스파냐. 펠리페 2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1세, 콜벨을 등용 해외 시장을 개척하였다. 루이 14세 태양왕,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을 차지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쭉 보면은 카니슈카 왕 끝났죠. 예, 대성불교. 예, 그래서 쿠샨 왕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크교가 창시되었다. 16세기 초 나나크가 창시했고요. 샤쿤탈라 굽타 왕조죠. 산지데탑이 건립하였다. 마우리아 왕조죠. 보로부드르가 축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자와섬의 사이렌드라에 대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 쿠샨 왕조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신 막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쇼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그건 낫네요. 슈인장 무역이고 슈인장 무역 기간에 또 크리스트교 탄압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막부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점짜리 치곤 쉽네요.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나라시대.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다. 카마쿠라 막부. 상킨고타의 에돔 막부. 이와쿠라 설단을 파견하였다. 메이지 신정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개창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죠. 정답은 3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와, 8번 문제. 와, 많이 틀렸습니다. 와,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와, 이거 막 골고루, 야, 1번, 2번. 어떤 게 정답이야, 근데? 2번이 정답이군요. 와, 많이 틀렸습니다. 4번이 뭐길래 많이 체킹되었을까요? 자, 우선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 보갑제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공부하는 애들은 송이라고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왕안 속에 신법 중에서 뭐가 있어요? 그죠? 보갑제와 보마법 같은 강병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거 왕안 속의 신법이라고 해석하겠는데 라고 딱 이게 함정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어저께 보니까 선생님 천호제를 틀렸어요 라고 천호제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천호제를 해석했구나 라는 게 또 지금 보니까 있더라고요. 10호를 1패 10호장 10패를 1갑 100호장 10갑을 1보 천호장. 그래서 그 천호제로 해석할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이거 보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천호제 이게 아닌 게 천호제는 몽골의 부족제잖아, 부족제.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운영한다는 것이냐면, 부족장이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보면은. 부족장이나 뭐 천호장, 만호장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방관이야, 지방관. 지방행정 조직이 있었다는, 지방관, 중앙집권과 관련된 거잖아. 지방관, 주연제, 주연제잖아, 주연제. 그리고 몽골의 질서가 아니야. 유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게 천호제인데 이건 향전 질서, 농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천호제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송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고 몽골의 천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어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더 문장을 보자고요. 핵심적인 문장은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 왕조의 전현직 관료, 과거응시 자격이 있는 공립학교 학생, 서민 등을 일제 보갑에 일제 편성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선 전현직 과거응시 자격이 있는 이게 또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과거응시 자격이 있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결합이 된 게 명청대, 바로 신사라고 할 수가 있죠. 생원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게 이 문장의 포인트죠. 과거응시 자격이 있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결합, 명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신사.
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결정적이야. 그러면 이제 기인도 이제 느낌 온다고. 아, 이거 팔기인 얘기하는 거구나. 팔기인. 만주 팔기, 몽골 팔기, 항군 팔기에 애들 기인이라고 해. 그래서 청나라 지배층의 신사와 기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청이야. 청이 되는 거지. 청이 되는 거야. 몽골 지역에도 보갑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떤 문제이냐면, 이 중국 왕조는 몽골까지 지배했다는 거야. 중국 왕조 중에서 몽골까지 지배한 건, 그죠? 물론 원도 있어. 원도 있지만, 청도 마찬가지잖아. 청도 몽골을 지배했잖아. 그래서, 이건 청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힌트. 이거죠? 과거공시 자격에 있는 공립학교 학생 신사. 기인. 신사와 기인. 그리고 몽골까지 지배. 청 맞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그렇군요. 자, 조광현이 세웠다. 송이죠. 군기처를 설치했다. 청.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원. 장거정의 개혁을 추진했다. 명. 부명가제와 남명가제. 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으로도 많이 해석을 했네, 학생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왜 명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왜일까? 왜 명이라고 해석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명이라고 해석한 학생들의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한 다음에 틀린 건가? 기인이 있는데 왜 명이라고 해석했을까? 신기한 애들이네. 야, 이건 잘 모르겠다. 명이라, 여기까지 파악했는데, 청으로 가지 않고 명으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로마 교황은 과거에 성상을 두고 갈등했던 이 나라의 수도. 끝났죠. 예, 성상 숭배 금지령.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비잔티움 제국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르시아 배약을 체결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성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청의 이야기죠. 밀레트 제도, 오스만 제국. 훌라구에 멸망했다. 아바스 왕조. 공간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비잔티움 제국. 투르푸아테의 전투에 승리하였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루스 마르테.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죠. 정답은 4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입니다. 동돌고를 복속했다. 기미정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장에서 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금성이 축조되었다. 명. 고품 중정제, 위진 남북조. 안사의 난, 당. 청명상하도, 송. 만한 병용제, 청. 정답은 3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많이 들었습니다. 와, 60%. 와, 많이 들었어요. 포르투갈이 호르무즈 장악했다는 거는 고아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포르투갈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를 차지한 포르투갈을 누가 내쫓았니?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 때 사파위 왕조 이야기할 때, 사파위 왕조 하면 누굽니까? 그죠? 이스파한으로 천도했던, 또 누가 중요해? 아바스 1세가 중요한데, 아바스 1세가 이거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드립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예. 그 몰라. 풀 수 있어요. 예. 자, 우선 이제 호르무즈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이란 쪽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페르시아 만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알 수가 있죠. 끝났어요, 사실. 페르시아 쪽이고, 누구랑 연대했다는 거죠? 동인도 회사랑 연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인도 회사 언제 만들어졌어? 1600년. 정확히 보면 이제 16세기 말이지만, 17세기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17세기 이후에, 페르시아, 이란 쪽 왕조, 누가 있어요? 오죠. 사파위 왕조, 카자르 왕조 등이 있는 거죠. 카자르 왕조의 공사는 없죠. 그 동인도 회사는 19세기 후반에 해체되니까는요. 겨우 사파위 왕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페르시아와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이 용어 두 가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그 사파위 왕조의 샤가 바로 누구였던 것이냐면 아바스 1세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페르시아 그리고 영국 동인도에서는 17에서 19세기 사이에 있었지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은 사파위 왕조. 그리고 이때 서쪽으로 인접한 이슬람 국가의 대립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죠? 이거는 바로 오스만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스파한을 수로 삼았다. 예, 딱 정답 나왔고요. 우즈베이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라고 하는 건 티무르 제국이고요.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오스만 제국. 셀림 1세.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다. 무굴 제국. 아바스 왕조로부터 슐탄의 칭호를 부여받았다. 셀주크 티르크이죠. 예, 정답은 1번. 세계사 이번엔 3쪽이 아주 다 변별력 문제였습니다. 엄청 났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지금 보면 이게 몇 장이죠? 세 번째 장이죠. 11, 12, 13, 14. 와, 15. 와, 5문제가 전부 다. 와, 50%에 다, 50%나 50% 근접. 와, 굉장합니다. 아, 평가원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냥 호텔에서 아주 이런 문제나 내고 말입니다. 우선,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 이야기고, 짐의 제위시기. 아직 왕정이네. 왕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짐도 힌트예요. 프랑스 힌트 있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행할 권리를 가진다. 검열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할 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할 수 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열 등을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러면요.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7월 칙령과 7월 혁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왕정복고 이전에 표명된 의견이니까 이거 왕정복고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 혁명 다음에 나폴레옹 시대, 그 다음에 왕정복고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힌트예요. 그러면 7월 혁명이나 2월 혁명 문제인데 7월 칙령 같은 건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거는 7월 칙령과 7월 혁명 이후에 7월 왕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혁명은 아니죠. 국왕이 있으니까. 이 국왕은 누구예요? 바로 그죠? 루이 필리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샤를 10세가 7월 혁명과 관련 쫓겨난 샤를 10세가 했던 게 3세끼 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PPT로 아마 제가 여담으로 보여줬던 그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맞추는 거죠? 이제 뭘 맞추는 거야? 짐의 제위시기. 그러니까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 맞추기. 1830년부터 1848년 사이 맞추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연도 외워야죠. 해이남 1861. 신성 로마제국 해체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제1제정 때. 데카브리스의 봉기는 7월 혁명 전이죠. 까블라 그대 심각해 777 해서 7월 혁명 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선거법 개정으로서 바로 7월 혁명과 2월 혁명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벨기에, 1차 선거법 개정, 이게 뭐죠? 공물법 폐지, 차티스트 운동 같은 거 나오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2월 혁명 바로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된 메테른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 문제 끝내줍니다. 자, 13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많이 틀렸습니다. 자, 어떤 게 포인트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장이 포인트. 이 두 개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듣보기까지만은 그래도 외우지는 않아도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는 나라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이 각각 찢어졌다. 마케도니아도 있고 몬테네그로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눈을 되고요.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요 슬로가 유고슬라비아 할 때 그 슬로랑 같은 슬라브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의 국가들의 보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찾기죠.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서독 이야기죠. 흐르쇼프의 평화공정 원칙, 이거 소련 공산당 서기장. 티토, 이거 유고슬라비아. 하벨, 체코슬로바키아. 바엔사, 폴란드. 정답은 3번. 자, 14번도 많이 틀렸던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오스만 제국, 그리고 우마야 왕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두 개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많이 틀렸는데요. 우선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먹었다는 거야. 지금 보면 이렇게 먹었다는 거잖아. 북아프리카를 먹은 대표적인 국가는 누가 있어? 일단 유럽에는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했대. 그 로마 제국 아니지. 비잔티움 제국도 아닌 거야. 일단 두 개는 아웃. 두 개는 아웃이에요. 두 개는 아웃이고, 그러면 또 나머지 이쪽 북아프리카를 차지했다 그러면 역시 이슬람 왕조가 떠올라야겠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마야 왕조나 오스만 제국. 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마야 왕조나 오스만 제국 둘 중에 하나이죠. 둘 중에 하나로 좁힐 수가 있는데, 다음 이제 두 번째 순서가 뭐냐? 시간순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먹다가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먹다가 이걸 먹었고, 이미 먹었고 여기를 공격했다는 거야. 차지했다도 아니고 그냥 공격했다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스만 제국이 아니야. 오스만 제국은 여기부터 먹어. 여기서 뜨고 발칸반도 먹고, 굳이 메메티 2세가
1453년 비잔티움 제국 멸망,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잖아. 그런 다음에 16세기 때 셀림 1세, 슐레만 1세가 북아프리카를 먹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오스만 제국이라면 이게 1번,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되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맞아. 순서가 비만형 순서잖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아니네. 그 우마야 왕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야, 많이 틀렸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체킹을 해서 틀렸습니다.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티무르 제국. 사파비. 다음에 아라비 누데, 우마야 왕조. 탈라스, 이거 아바스 왕조. 이거 오스만 제국. 정답은 3번. 15번.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50%. 야, 많이 틀렸습니다. 세 페이지에서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제 수능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야, 이렇게 세계사, 수능 오래 가르치니까 이런 신기한 현상도 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이 나라의 상황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이 가에서 빠르게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약속했던 즉각적인 평화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나 국가의 전선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동부전선이 있고 서부전선이 있다는 건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즉각적인 평화, 그러니까 전쟁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전쟁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가와 나의 대치가 이루어진 동부전선은 곧 없어질 것 같다.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의 군대가, 모든 군대들이 다 어디로 올 거다. 동부전선의 군대는 서부로 쏟아지면서 우리 서부 이거 엿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를 뭐 하겠다. 가는 지금 내전 중인데 그 내전 세력을 지원해 줘야 돼. 그래서 가의 이 새로운 정부가 무너져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예요? 그죠? 1차 세계대전 때의 바로 러시아 혁명에 따른, 러시아 11월 혁명에 따른 바로 소비에트 정부의 수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는 브레스트 리토포스크 조약을 통해서 독일 등 동맹국가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은 소멸하게 되고 러시아는 곧장 내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독일이고 가는 러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바이마르 공화국을 선포했다. 독일 이야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부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문제예요. 국가 문제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러시아라고 하는 국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그 러시아는 이건 제국이고 저거는 러시아 제국이 아니라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잖아요. 국호는 국가명은 같은 거죠. 정부가 다른 거죠. 다음에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고요.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미영소에 대한 이야기죠.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었다 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라비아 뭐 쉽죠? 와하부 찾게요. 분하로도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 이후에 있었던 것이 분하로도 운동이고요. 와하부. 헤지라는 뭐예요? 622년 연도에 주고 무함마드의 이슬람교 창시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수아라데시와 수아라지 콜카타 대회 틸라크가 주도했던 그거고요. 이건 뭐예요? 그죠? 이란 카자르 왕조의 담배 입군 수호 운동에 대한 이야기이죠. 정답은 2번. 자, 1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A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대표들은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세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라고 하는 식민지 대표라고 하는 수많은 힌트들에서 그거구나.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그거구나.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의 강화 그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찾게요. 상수지 궁전을 건립하였다. 프로 2세네. 프리들이 2세죠. 파주다에서 영국과 충돌하다. 프랑스.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하였다. 에스파냐. 요코타운 전투에서 패배했다. 영국.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18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를 공격했다. 트리폴리가 어디에 있다? 리비아죠. 그러니까 트리폴리가 리비아에 있는 리비아 수도이기도 하고요.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영이었는데 이들한테 뺏겼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결국 20세기 초에 여기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굴까요? 리비아 먹은 나라. 그렇죠. 이탈리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먹었던 대표적인 그 나라.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이탈리아죠. 두 차례 있었죠.
메네리크 2세 때는 패배했지만 무솔리니 때는 성공했던,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다 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다 나치 독일이고요. 나이지리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영국, 그다음에 필리핀 지배를 두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전쟁은 정답은 1번. 예스. 예, 골고루 체킹되었군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2번과 4번 사이인가요? 그러니까요. 우선 홍콩, 이거 뭐, 난징 조약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죠? 메이지 유신이네요. 그야말로요.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2차, 뭐, 우선 태평양 운동. 그죠? 또 뭐 2차 아편전쟁. 이런 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아나 상제페아 에텐동산 베이징 양.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상제회, 그리고 상징되는 태평천국운동, 또 이 기간에 페리와 미일 화친조약이 있고요. 에로우 전쟁, 2차 아편전쟁, 텐진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 그리고 베이징조약. 여기 이제 베이징이니까 이제 베이징조약이 들어가면 딱 알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원의 임시 대총통 취임시, 이거는 언제 이야기예요? 중화민국 수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직후 이제 청이 멸망하는 거고요. 중화민국 수립이죠. 청 멸망 이후는 빼야겠네요. 신축조약에 따라, 물론 신축조약도 베이징에서 체결된 거여서 신축조약도 베이징 의정서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의 일이고요. 서태후 등에 의해 이거 다 보니까 이건 이제 난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요. 요거는 베이징, 이것도 베이징.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병법자가 운동 실패 얘기하는 거고요. 철도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 청정부와 차관 협상을 진행하다. 20세기 초에 신정의 마판, 신해혁명의 배경 이야기죠. 초대 영국 공사가 상주할 공사관 설립. 그렇습니다. 요거죠. 이게 텐진 조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텐진 조약은 결국 베이징 조약으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베이징 조약의 또 내용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추친 나가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쉽죠? 예, 쉽습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 해체와 관련된 이야기고, 공산당의 쿠데타. 그래서 나는 고르바초프. 1986년부터 1984년부터 언제까지죠? 1991년까지. 미안. 85년이에요. 85년부터 91년까지 집권기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그 연도 외우라는 게 아니라 1989년 혁명 알기죠, 결국. 1989년 동유럽, 바로 민주화, 바로 달성이다라고 하는 것 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기간에 있었던 게, 그죠, 동유럽 민주화, 그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그리고 이제 소련 해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목도했던 것이 바로 고르바초프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소련의 첫 번째 대통령이자 마지막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도 힌트로 잘 나옵니다. 정답 나왔고요. 니슨 도트린 69년. 유럽연합이 출범했다는 것은 소련 해체 뒤의 사건으로 중요하죠. 쿠바 미사일 위기 흐르쇼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세계무역기구가 창설, 역시 소련 해체 뒤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안녕. 사랑해. 안녕! 안녕!